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미중 금융전쟁의 시대다. 일촉즉발 달러 변동 속에 우리의 주식 투자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중 금융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중 금융전쟁에 앞서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를 매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번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이에 맞춰 보복 관세를 추가했고, 미국이 또 보복하고 중국도 또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버벅버벅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은 중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중간 합의에서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1월 15일에 1단계 중간 합의를 확실히 맺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지대를 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았던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4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365억 달러, 2021년에는 435억 달러,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1단계 무역 합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2단계 무역 합의까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은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습니다. 중국과 무역 합의 이런 것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 대선 이후 미국은 중국을 추가적으로 계속 때렸지만 특별한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크게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직접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담긴 57개 약속 중 최소 50개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크게 확대하면서 전체 농산물 구매 목표액의 7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2019 무역전쟁 당시에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유리하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에 위안화 강세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말을 잘 듣고 위안화를 강세로 전환시켰죠. 즉 위안화 절상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합니다. 반대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면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를 절상시켰습니다. 그럼 수입에 유리하고 수출에 불리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수출 금액을 보면 수출에 불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대의 수출 금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수출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펼쳐나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수출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아니라 위안화의 가치를 꾸준히 낮춰왔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수출 전략을 추구하고 안쪽으로는 내수를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외순환, 바깥순환은 지속하되 비중을 점점 줄이고 그 중심을 내순환으로 옮기면서 외순환에 의존했던 중국 경제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추구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수출에서 내수로 그 비중을 옮기겠다고 하는 게 바로 쌍순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점점 절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중국의 전체 GDP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무역 금액입니다. GDP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무역 규모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의 무역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내수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첨단 제조업에 투자하는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도 하겠지만 지금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그러한 기술들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도 때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원하는 대로 위안화 절상할게요. 우리는 그냥 내수로 갈게요. 우리 인구 많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살게요. 지금 중국은 이렇게 미국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7.7%에서 8%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상해지수는 바닥에서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 대비 중국 상해지수의 상승폭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중국 상해지수와 주황색 달러 인덱스를 겹쳐봤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달러를 팔고 위안화로 환전해서 중국 주식을 사게 되겠죠. 특히 피치가 말한 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8%가 나온다면 더욱더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중국 주식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느낌도 있고요. 내년도 독보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주식은 위험하다, 중국은 위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 부도입니다. 트리플 A 기업이 갑자기 디폴트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중국 주요 기업 디폴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광산업체인 융청 석탄전력, 반도체 업체 칭화유니, 전자업체 동욱광전, 반도체 회사 흥신반도체, 자동차 제조회사 화천그룹, 이러한 회사들이 연속적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채권 디폴트 규모를 체크해봤습니다. 중국의 채권 디폴트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과거에 다뤄드렸던 적이 있으니 오른쪽 위 링크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부터 중국의 채권 디폴트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 규모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색 국영기업과 회색 민영기업의 디폴트 총 규모는 1200에서 1500위안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조금은 상회할 수 있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채권 디폴트 규모의 총액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투자 심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관리가 잘 되어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망하게 되면 사람들은 중국 주식을 매수하는데 많은 거부감이 들 거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면 중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규모는 지금 3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국의 기업 부채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요. 2017, 18년도 시진핑의 부채 탕감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 부채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중국은 다시 부채 탕감 정책을 조금씩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부채 탕감 정책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할지 아니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올지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중국이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치냐 아니면 테이퍼링 출구 전략을 펼치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국 양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수치적으로 좀 더 가시화될 거라 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리스크인 미중 금융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부터 중국을 계속 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금융으로 중국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 4개를 지수 종목에서 퇴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3대 지수로 S&P DJI, FTSE, MSCI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미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즈와 FTS는 글로벌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을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MSCI는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관련 변경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도 중국 기업을 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국영기업들이 지수 종목에서 퇴출당하면 해당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의 신용도 또한 낮아져서 자본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바로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로부터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또한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내용을 다룬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S&P와 FTS 지수에서 제외 결정한 총 6개 중국 기업을 MSCI EM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머징 마켓 내 중국 비중이 38.9%에서 38.7%로 0.2% 감소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 주식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한국 주식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